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은 국가폭력의 한복판에서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시민임을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45년 전 전두환 당시 검열과 통제의 악몽을 되살리며 언론계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단죄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1년에 맞춰 광주에서 한 작심 발언인데요. 하지만 적잖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는커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년 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을 살려준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지른 죄에 걸맞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더 이상 선진 대한민국에 헌정 유린 세력의 싹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완벽히 제거해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조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시민과 5월 영령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민주 영령들께서 흘리신 숭고한 피가 지난 12.3 자행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사과 발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두둔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를 찾은 김민수 최고위원도 강연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나 강성 보수층에만 기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젯밤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약한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겠고요. 오늘 밤사이 또다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1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종일 날씨가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는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0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는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7도로 기온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반짝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법 비상계엄을 규탄하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전히 단죄되지 못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다시 목소리를 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광주 지역에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1시간 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31사단 앞은 소집된 군 간부들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됐잖아요.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각계각층 대표들은 시청에 모여 계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시민들은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5.18 민주광장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12.3 내란 1년 만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5.18 트라우마까지 떠올릴 만큼 긴박한 순간을 보냈던 시민들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광주는 5.18 민중항쟁을 떠올리며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모았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돕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거의 없다며 현 정부를 향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의 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내란을 막지 못했던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범들을 척결하기 위한 또 사회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내란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도록 나아가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사회 불평등 해소까지 이어지도록 정부의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냈던 광주 시민들의 굳은 의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회를 바꾸는 더 큰 흐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불법 비상계엄은 1980년 광주의 집단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그랬듯 국가폭력 한복판에서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다는 걸 다시 일깨워준 1년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은 1980년 5월 광주 장악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5.17 쿠데타를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와 판박이었던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44년 전 그날 광주처럼 군의 총부리는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을 향했고 국회 장악으로 헌정마비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섬뜩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던 내란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거리를 지킨 용감한 시민들에 의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였잖아요. 동시에 광주에서는 여기 민주광장으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로 물든 광장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광주의 횃불은 44년 만에 다시 타올라 대한민국의 광장을 밝혔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던 탄핵 심판, 허탈했던 윤석열 석방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빛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국가는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80년 광주가 남긴 연대와 저항, 참여의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종식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광주를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언론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45년 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 당시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인데요. 1년 전 그날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원 보도본부장이 전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1년 전 오늘 밤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기자들을 회사로 비상 소집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 회사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았던 광주 시내의 모습. 평소보다 유독 한산했던 길거리 풍경은 물론
안개가 자욱기 끼쳐오던 밤 거리의 스산한 냄새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계엄군이 새벽부터 광주 MBC에도 들이닥쳐 5.18 때처럼 보도 검열을 시작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광주 MBC의 긴장감은 더욱 컸습니다. 5.18 때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해서 시민들에 의해 사옥이 불탔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해 5.18 때 왜곡 보도를 44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놓은 지 불과 2달도 안 된 터였습니다. 사과 방송을 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마당에 광주 MBC 선배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계엄과 검열을 다시 현실로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44년 전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연하게 들었던 계엄이 막상 현실로 닥쳐오자 검열과 보도 통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목숨을 걸고 사실을 취재해 기록으로 남겼던 기자 선배들의 용기가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부대 만행 사진 이런 것을 우리가 19일 날 신문에 못 실으니까 저희 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문이 나면 저는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사진을 AP통신하고 UPI통신을 해서 애국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취재한 기자들도 있었고 사실을 알릴 수 없다면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언론인들도 많았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해직이나 투옥 등 자신의 삶으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갔습니다. 당시는 이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말처럼 역사에서의 승리는 전두환이 아닌 이들 해직 언론인들이 거두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은 44년 전 전화 등 모든 통신을 끊고 언론을 동원해 광주를 고립시켰습니다. 광주 학살의 진실이 광주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여기는 대학생 수석대책위원회 방송반입니다. 지난 45년간 광주 항쟁의 본질은 어쩌면 진실을 감추려는 전두환과 진실을 알리려는 광주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그 부분을 잘 표현했습니다. Are you a reporter? Yes, I'm a reporter. 우리를 찍어주려고 독일서 기자님이 오셨구만이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쐈다는 충격이 44년 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의 방아쇠를 머뭇거리게 했듯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44년 뒤 전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듯 그리고 불탄 광주 MBC와 해직 언론인들이 보여준 역사에서의 승리가 후배 언론인들에게 교훈과 귀감이 돼 윤석열의 내란에 맞설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가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앞으로도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 년 전 그날 지역민들도 80년 광주의 아픔이 재현될까 마음 졸이며 밤잠 이루지 못했는데요. 광장에 모인 민중들이 빛의 혁명으로 지켜냈던 지난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들을 서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마무리하던 한밤중 기습적으로 내려진 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서둘러 진행된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선포 요건에 대한 어떤 검토와 논의도 없이 단 5분 만에 끝났고
계엄 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엔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국회 장악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좀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좀 아닌데 하면서 밤잠을 좀 설쳤던 것 같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자정 무렵엔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45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총칼에 맞섰던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 위기의 순간. 용기 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민주적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5.18로 다시 돌아가나? 이 대한민국에서 5.18을 겪었으니까 우리 포를 불러가지고 의왕에서 아가씨가 혼자 올라온 거예요. 국회의사당 계엄 열릴 때 다 모여들었잖아요. 이후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이별을 위한 거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민들은 주저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는 응원봉의 불빛을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꿈꾸며 거리로 모인 이들의 열망은 기어이 따스한 봄을 불러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이룩한 빛의 혁명. 완전한 내란 청산을 꿈꾸며 우리는 여전히 가슴 속에서 환한 불빛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인 여순 사건은 77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여순 사건 유족들은 철저한 단죄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황지 기자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일대에 내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 그리고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 또다시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왜곡됐던 만큼 혹여 다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판국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젠 아버지도 억울하게 그러고 끌려가서 총살당했는데 우리 유족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불더라고요. 유족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 더딘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입니다. 책임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처벌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여순 사건처럼 진상규명 자체가 지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얘기를 곧대로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증인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갈수록 자꾸 더 희미해질 거라고.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 여순과 5.18 그리고 12.3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경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어떤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작년 어떤 계엄령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 법과 제도로 어떤 완비되어서 여순 사건은 77년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국가 보고서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12.3 비상계엄도 갈수록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비상계엄 상황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진상규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증언이나 그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77년 전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과 선수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뜻하지 않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 평소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가 여자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한기 감독이 수건으로 상체를 감싸주려 합니다. 이 선수는 강하게 부리쳤고 이 장면에 대해 성추행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김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고 육상 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민 선수가 개인 SNS에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는 글을 남기며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결승선에서 강하게 잡아당겨 통증이 있었고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아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어떤 사과나 연락이 없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삼척시와 체육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평소 갈등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수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단순한 신체 접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훈련과 재계약,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반복된 압박과 불안,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시 체육회에 진정서를 냈다며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삼척시 체육회에서는 사실 확인 후 스포츠 공정위를 개최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수민 선수 외에 다른 2명의 선수도 김 감독의 평소 언행과 대회 준비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어차피 곧 계약 만료인데 노코멘트 하겠다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선수나 감독 모두 성추행이 아니라고 회소된 것으로 보고 선수들이 제기한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창단한 삼척시청 육상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려던 토지 보상 등이 차질을 빚게 돼 2030년 개항 목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TK 신공항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 시장이 선출된 뒤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 원이 빠진 겁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사실상 예산 지원이 거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비상입니다. 내년부터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 군위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 등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장에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죠. 보상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고 오는 2030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나 추진 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임시 조직인 시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3년 연장한 가운데 대구시는 공항 재정을 전담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재원 조달 방안이 또다시 발목을 잡으며 신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장수군의 경우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구가 10,000명대로 주저앉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4번째로 2만 명이 무너진 지자체가 되는데요.
전북에서는 이미 7개 군 단위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너나 할 것 없이 지역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2년 문을 열어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초등학교. 장수 읍내의 자리에 인제 요람으로 불렸지만 내년 2월 졸업생은 67명. 문제는 내년 3월 입학생이 3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사리 16개 학급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2개 학급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한 30-40명이 자연 감소가 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260 몇 명인데 이제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인데도 한적한 읍내. 실제 장수군은 가파른 인구 감소로 내년이면 인구 2만 명 선을 지키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말 장수군 전체 인구는 2만 376명으로 가까스로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300~400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내년 말이면 2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 지역의 이제 기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나 인구 정책을 이제 같이 맞물리게 이제 계획을 짜서 섬 지역인 경북 울릉, 인천 옹진 그리고 경북 영양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10,000명대 미니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는 그런데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도내 7개 군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겁니다. 2024년 기준 완주를 제외한 7개 군이 모두 소멸 고위험, 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이 소멸 위험, 전주마저도 소멸 주의 지역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고위험 지역이 7군데나 늘어나고 전북 전체의 소멸 위험 지수도 0.38로 위험 지역에 해당돼 지역 소멸이 급 진전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면서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고령화는 급진전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외지 유출은 심각한 전북. 탈출구 없는 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광주문화방송과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함께 양성하는 무등산 환경 지킴이가 올해 94명 더 추가됐습니다. 어제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60기, 61기 수강생들이 참석해 무등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무등산 환경대학은 지금까지 3,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어젯밤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쁜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약한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겠고요. 오늘 밤사이 또다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1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종일 날씨가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는 1~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0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는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7도로 기온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반짝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